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고 계시고요. 오늘 3부에서는 조금, 아니 매우 특별한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한국 현대사 3부작이라고 불리는 태백산맥, 아리랑, 그리고 한강의 저자이신 조정래 선생이 오랜만에 신작 소설을 냈습니다. 깊은 시선으로 동시대를 읽어내는 작가 조정래 선생을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태백산맥과 아리랑, 한강 저도 모두 읽었습니다. 예, 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매 부수가 무려 1,550만 부가 넘었고, 네. 그 외 내시는 책들도 매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신 책도 벌써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이렇게 조정래 선생님을 찾는 이유, 그 책을 찾는 이유를 뭐라고 스스로 평가하세요? 굉장히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그냥 매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도 최선 다하거든요. 예, 네. 선생님은 그게 뭐 한 시대가 아니라 계속 예, 수십 년간 계속 사람들이 찾는 작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신기하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데요. 예. 대답하시기가 여전히 좀 곤란하신가요? 그 이야기 잘못하면 잘난 체하는 것이 돼버리고 하기 때문에 말을 삼가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질문을 좀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데 이 예, 모든 작품을 원고지에 다 쓰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예, 네, 이번 작품도 역시 원고지에 다 쓰셨어요? 예, 원고지에 썼습니다. 내신 책이 이번엔 세 권인데 그럼 원고지 분량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3,612매, 한 권당 대략 1,200매씩입니다. 3,612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원고지에 쓰시면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몸이 고장 난다는 얘기 들었고요. 예, 팔도 오른쪽 팔 다 마비된 채로 아리랑을 썼고 지금도 가끔씩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글을 오래 쓰면은 손이 마비가 됩니까? 집중적으로 쓰니까 아리랑 중간쯤 썼을 때 마비가 와가지고 네. 침을 한 2달 맞고 해서 겨우 지탱을 해왔었습니다. 이번에 쓰실 때도 혹시 계속 뭐 병원에 다니셨다거나 그런 이번엔 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매주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냥 겨우 그냥 아슬아슬하게 넘겼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원고지를 고집하는 작가가 조정래 선생님하고 김훈 작가 두 예,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 경우에는 문장의 밀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요. 이것은 곧 독자들을 흡입하는 힘을 발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고 있습니다. 문장의 밀도라는 게 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네. 앞문장이 뒷문장을 끌고 뒷문장이 앞문장을 밀고 하는 상호작용. 네네. 그러니까 독자들이 쉽게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는 속도감, 밀도감, 그 말하는 게 참 어려운데 네네. 어쨌든 독자들이 손을 놓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그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원고지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소설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소설의 주인공도 기자예요. 시사 예. 주간지 기자인데요. 직업들이 참 많은데 왜 기자를 선택하셨어요? 기자라는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관찰력과 비판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작가가 소설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운반할 수 있고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관찰력과 비판력, 뭐 여러 가지 능력을 평가해 주셨는데 예, 실제 현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즘 언론 뭐 기자 평가를 하자면 참 여러 가지 갈래의 답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소설 속에서도 언론이 어떻게 그 재벌들의 네. 힘에 속박되어 있고 기자들도 얼만큼 그들과 야합하고 있는가를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모두가 주인공 기자처럼 잘 하는 게 아니고 네. 수많은 기자들은 별 것 아니지만 음. 그
특별한 기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고 네. 모든 기자는 제가 쓴 주인공처럼 그렇게 돼야 한다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네. 그 소설을 보면 또 가수 이승환 씨를 모티브로 한 인물도 나오던데요. 맞습니까? 짐작하셨으면 그렇게 미루어 생각하십시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가장 현명한 일인가요? 예. 그래서 이승환 씨일지도 모른다. 예. 또 그 여기까지만. 외에 두 사람이 더 있는데요. 네. 그 사람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대충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이 주인공 기자가요. 예. 소설에서 이제 파헤치는 게 대기업의 비자금 사건이고 예.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대기업이 그 기사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압박하고 회유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예. 또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승환 씨를 언급했습니다만 이 대기업 비자금 하면 또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예. 혹시 염두에 뒀던 곳이 있었던 겁니까?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일, 있는 일, 있을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동시에 오가면서 다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독자들께서는 어떤 기업을 상상해도 좋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비자금 수송하지 않고는 사업할 맛이 안 난다 하는 말을 아주 상투적으로 상식적으로 빈번하게 합니다. 네. 그런 토대 위에서 바라본다면 작가들은 독자들은 작가가 무엇을 쓰고 싶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요. 예. 왜 조정래 작가의 글에는 일종의 반기업 정서가 묻어날까 뭐 이런 평가를 하는 기사도 있던데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작가는 네. 그 시대의 진실만을 말해야 하고 네. 다수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글을 써야 하고 그것이 사회적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네. 대한민국 기업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네. 불행하게도 작가가 발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사실을 기업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뭐 단순히 특정 대기업의 비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제 사회에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책 제목도 천년의 질문인 거고요. 예. 이 시점에 지금 2019년 현재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객관적 현실을 보자면요. 네네. 유엔에서 2016년에 벌써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험 국가이고 위험 사회란 말을 했습니다. 네. 진위 계수라는 통계를 가지고 네네. 다시 말하면은 소득 격차가 너무 커서 네. 국민이 불행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고 네. 그 불행을 느끼는 국민들이 언젠가는 무슨 방법으로든 이걸 개선하려고 할 것이다 네. 하는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후에 그게 개선되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네. 진위 개수 말씀하시고 소득 얘기하셨고 이게 사실은 이제 양극화가 심각하게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어떤 뭐 정치학 책에서 읽었습니다만 이 국가는 합법화된 도둑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실제 우리 국가나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있는 건가요? 지금 대한민국 객관적 자료로 보면 네. OECD 35개 국가 중에서 가장 국민의 불신이 크고 자살률이 가장 높고 네. 노인의 삶이 가장 핍박한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것을 정치하는 자들이 제대로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번에 이 세 권의 책을 다 읽게 되면 예. 이 이제 독자들이 국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쓴 소설 여러 편인데 네. 이번에 작가의 말이 가장 짧습니다. 석 줄입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말 제목이 응답입니다. 응답. 독자들께서는 이 세 권을 읽으시면 네네. 작가가 응답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예. 지금 뭐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작가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예. 지금 일본 얘기를 잠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작가님의 또 해안이 궁금하기도 하고 예. 일본 아베 정권이 이른바 경제 보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아베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과 일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협한, 한국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85%입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은 지금까지 자체의 능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개발 안 해왔습니다. 당연히 올 수 있는 불행이 지금 닥쳐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문제고 사실 일본과는 우리나라가 한 번도 가까웠던 이웃 나라지만 가까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문제는 영영 풀리지 못하는 우리의 숙제인가요? 아닙니다. 영영 풀리지 않은 것이고 네. 이번에 벌써 러시아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왔고 그렇죠. 이번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연구비 투자해야 하고 기초과학을 더 힘있게 밀어서 원천징 그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과거 너무 수십 년간 일본에 사실상 의존해왔던 그런 모든 그렇습니다. 일본 구조를 그리고 독일 미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는 미래가 없지요. 네. 충분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합니까? 그건 정부의 잘못이기도 하고 기업의 아닙니다. 잘못이기도 기업의 하다. 잘못입니다. 기업의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네.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을 대투자해야죠. 그래야만 일거리도 창출되는 것이고 네. 국가가 발전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책을 내시면서 참 여러 가지 고민, 우려, 걱정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도 또 오디오북 작업도 함께 하셨어요. 예. 네. 처음이셨죠? 예. 어떻게 오디오북을 하게 되신 이게 이제 걸까요? 출판사하고 네. 네이버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고 네. 저는 동의만 했을 뿐입니다. 근데 반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만이 아니고 그 댓글에 올라온 거 보니까 맨 처음에 캐나다, 네. 그다음에 호주, 미국에서 네. 여성분들이 또 남자는 아니에요. 했다 여성분들이 네, 네, 네. 조 선생님 책을 여기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반갑고 고맙다 하는 반응을 보고 참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정래 선생님 하면은 원고지로 작업을 하시는데 예. 오디오북을 내셨다고 해서 제가 약간 좀 의아했어요.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신선하다는 느낌도 있었고. 예. 네. 저는 아주 그 효과에 의미 있게 만족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성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네. 옛날에 그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기분이었어요. 쭉 읽어주는 게 아니라 각각 역할이 있는 건가요? 그럼 15명이 동원됐기 때문에 아주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참 많은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끝으로 이 책을 쓰시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까 궁금한데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나 사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자료 취재하기 위해서 많은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네네. 믿었던 정치인이 너무 실망스럽게 말을 안 해버리는 몸살 있는 경우를 보면서 정말 비겁하다 하는 정말요? 실망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예, 국회의원들 많이 만났는데요. 네. 상당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비겁하게 대답을 안 하더라. 네. 어떤 분인지 방송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천년의 질문이라는 신간을 들고 돌아온 대작가 조정래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